부동산 네. 또 이슈 이야기를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주일 전에 다주택자,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하는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정책의 논의 과정에서 배제시키라고 지시했다라는 SNS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좀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의 SNS입니다.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 이해 충돌을 사전에 또 방지하고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지시라고 우리가 또 박수 맞습니다. 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네. 그런데 한 언론사가 다주택자는 승진을 배제시키는 것을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보도의 기사를 링크를 걸면서 다시 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입니다.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 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경위로 취재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5급 이상 승진 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정치적 고려나 사적 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가 특별 관계에 있는 다주택 공직자들을 승진 배제하며 사실상 주택 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 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다시 한번 클릭해봤더니 삭제가 됐더라고요. 네. 삭제가 됐군요. 예. 네. 그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나올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방향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하고 완전히 다른 문법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정부가 원하는 방향 그리고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뭐 정책이라든지 법도 만들어지고 이제 앞으로 그럴 건데요. 그 방향성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건 뭐냐면 일종의 강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주택자 팔아라. 세금 많이 할 때니 팔아라. 아니면 뭐 규제를 강화하고 뭐 사지 않게 하고 뭐 이런 방향성에 맞춰져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지금 얘기를 하냐면 네. 정책이나 제도를 잘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그렇지. 그렇게 행동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네. 나그네 옷을 벗기는데 바람이 아니라 햇볕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오. 네. 이해하셨죠? 야, 비유 좋다. 이거 예. 누구 비유야? 제 비유죠. 와, 이거 비유 좋은데? 네. 그러니까 나그네가 걸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옷을 벗길 때 막 바람을 엄청나게 세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벗습니까? 강제로 벗겨지지. 아니지. 벗겨지기 조금 벗겨지겠죠. 네. 그러다가 더 움켜지겠죠. 더 움켜지지. 그동안은 계속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이 그런 방향이었어요. 와, 이 비유 좋았다. 예. 그래서 안 먹혔던 거예요. 안 먹혔지. 더 사. 모자 한 두 개는 날라가. 네. 근데 이거 안 날라가게 하려고 더 웅크려드려? 그렇죠. 그동안은 계속 그런 방향이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정책 나오면 실제로 그랬거든요. 다주택자 공무원들, 청와대 비서관들 다 팔아 이렇게 했었죠. 맞아. 그랬더니 막 안 팔고 직을 던져버려. 직을 던지고 집을 챙겨. 그러니까 정책의 신뢰가 무너졌잖아. 거예요. 솔직히 그 조롱 대상이었어. 그렇죠. 그래서 나그네 옷을 벗기는 데는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낼 수는 있어도 가면 갈수록 더 더 움켜진단 말이에요. 움츠러들여.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뭘 얘기하고 있다? 햇빛을 쪼여. 자동으로 벗게 할 거야. 햇빛 줘요? 나부터 바지 벗지. 나부터 바지 벗어. 더워서. 없잖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 비유 좋았다. 근데 그거를 모두 다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도 이해를 못해. 그렇죠. 근데 이 언론들의 이런 방향성도 이제는 와. 취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밑에서 이 정책을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은데요? 라는 걸 해서 나온 거예요. 그 밑에 사람들도 지금 이재명 맞아요. 대통령의 정책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야. 떨어져요. 그걸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네. 좋았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해하자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태풍을 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막 때리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아니다. 이런 방향성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아. 만들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와, 그래서 이제는- 이건 부동산 햇볕 정책이요. 햇볕 정책 DJ2 햇볕 정책.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유사한 점이 많다는 네. 얘기를 하는 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와. 그래서 실용을 얘기하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그걸 강제하냐. 자, 그치. 햇빛 쪼여. 네, 옷 쪼여. 벗지. 옷 벗고 어디로 가? 수영장, 주식시장 수영장에서 그렇죠. 헤엄을 치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 갔더니 수영장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거기 거기서 왜 안 갈 이유가 없는 안 갈 거예요. 이유가 없어. 그런데 계속 막 규제만 하고 정부의 정책, 대책만 나오고 그런 방향으로 얘기하니까 사실 이런 문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근데 문제는 얘기했듯이 여기에 못 쫓아가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이, 못 쫓아가네. 공직자들이 아예 이해를 못 하네. 전혀 이해를 못해요. 아. 그래서 주말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와. 구윤철 부총리도 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네. 이런 문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해 또? 뭐라고 네. 하셨는데요? 또 장관 욕하면 또 정부 흔든다고 욕 먹을 텐데. 아니에요. 아, 뭔데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또 했어요? 구윤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이제 이건 똑같은 문법이에요. 그동안 해왔던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걱정하는 거예요. 보유세 인상할 겁니까? 아, 보유세 얘기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요새. 하니까 이제는 어. 공급 확대, 금융 혁신, 뭐 자금 유입 억제 등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보유세에 대해서 유보적인 관점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보유세가 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네. 그런 햇볕 정책을 해서 필수적인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아, 필수예요. 그렇죠. 선택이 아니고.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방향성이 즉 보유세에 관련돼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한 발 빼거나 이게 과거의 문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이제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좀 안심하고 있는 거죠. 안심해. 근데 집값이 또 오르면 그때 하겠다. 아, 그러면 됐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옷을 내가 나그네가 가고 있는데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바람에서 안 벗잖아요. 그럼 더 센 바람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더 염이잖아. 그렇죠. 일관된 메시지 그리고 방향성을 갖고 시장하고 계속 소통하고 그렇게 얘기해야 이제 스스로 옷을 벗는단 말이에요. 아니, 왜 주식 시장이랑 왜 다르냐? 이게 항상 안타깝다고했죠. 주식 예를 들어서 주가 떨어지면 주가 누르기 방지법 통과시킬게. 이런 말 안 하잖아. 아니죠. 먼저 하죠. 먼저 하잖아, 지금도. 그래서 모든 참여자들이 그 시장을 예측할 수 예측할 있도록. 수 있잖아. 그게 햇볕 정책의 핵심이에요. 음. 모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때도 북한을 그렇게 이끈 건 뭐냐면 북한이 예측 가능한 길로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부동산 정책도 그렇게 예측 가능하게 계속 메시지가 일관되게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단 계속 말이에요. 얘기. 이재명 아까- 대통령은 완전 일관되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아까 그 읽어주신 네. 앵커님 읽어주신 SNS를 한번 볼게요. 여기 핵심이 있어요. 첫 문장이란 말이에요. 오. 첫 문장이 뭐라고 합니까? 청와대는 다주택자 공직자에 대해서 집을 팔라 말아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좋아요. 열심히.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세제, 세제. 금융, 규제 권한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세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예요? 금융. 단어가 뭐예요? 세제. 아, 세제. 세제잖아요. 오. 그런데 왜 부총리는 세제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근데 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건 제일 먼저 거론했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네. 아니 이 문법을 그러니까 이 말도 제대로 이해 못 하고 있다고요. 세제를 썼네.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오. 금융 규제하고 마지막에 세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썼겠지. 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제가 그렇게 처음이잖아요. 근데 여기 제일 보니까 세제가 제일 먼저 그러네요. 나왔네. 네. 네. 와, 세제. 아이, 뭐야?
하이타이 얘기 왜? 그 세제 아니고 이거는 세금 세제. 아니 지금 댓글에 지금 퐁퐁 얘기 나와가지고.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향성을 정확히 가지고 가야 사람들은 시장의 참여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스스로 행동할 수 있단 행동하게 말이에요. 되지. 메시지의 일관성을 보여야 돼요. 예측이 되니까. 그렇죠. 그 예측 가능성이에요. 아, 그런데 왜 아까도 이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문법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지. 그리고 정책의 방향성을 이해해야 된다. 그런데 많은 공직자들이나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부의 역할을 규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규제라고 생각하네. 규제하면 듣겠지. 아. 규제하면 뭔가 하겠지. 그러니까- 규제 안 하다가 하면 더 세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규제는 원래 그래요. 규제라고 생각하니까 본인들도 그 규제라는 단어에 마법에 갇혀가지고 주저주저 하는 거야. 그렇죠. 맞잖아. 맞습니다. 규제라고 생각하니까. 맞지 않.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제는 규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보유세 정상화를 얘기하고 정상화야.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가겠다는데 핵심적인 사항이라고요. 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지 절대 세제를 규제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규제 아닙니다. 그런데 규제라고 해석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럼 이거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더 센 게 있어요라고 자꾸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댓글이 지금 세제로 몰려가고 있어. 중요해. 그동안에 더럽혀진 비정상을 네. 닦는 세제. 그것은 그거 그렇지. 좋습니다. 그렇지. 좋습니다. 닦는 세제. 오늘 비유 전쟁이다. 싸웁니다. 네. 싸웁니다. 네. 더 센 세제 네, 써야죠.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일관된 방향으로 가야 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방향성을 모두 다 이해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시장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스스로 움직여. 가만히 있어도 다주택자 공직자들 다 팔게 돼 있어요. 그렇지. 그게 좋은 정책이지. 그렇죠. 막 애써서 팔라고 그러는데 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러면 나 여기 그만둘게요. 집 선택할게요.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돈 엄청 벌었다니까. 그랬어. 그러니까 잘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조롱받아. 정책이 조롱받아. 그렇죠. 정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안 말은. 됐다는 방증을 맞아요. 보여준 거야.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유, 뭐 1년 그만 먼저 둔 거 잘했네. 집 선택해서. 이런 상태였다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배풍을 불어도 일시에 끝쳤거든. 그러네. 예. 근데 우리가 다르게 진짜 변화를 만들려면 진짜 한국의 부동산의 개혁을 만들려고 그리고 정상화를 만들려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과거하고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됩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입니까? 이렇게 아주 할 얘기가 많은데 또 나오면 되니까. 네. 이거 봐. 왜요? 아니 지쳤네. 왜?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지쳤어. 다른 얘기라 그래요. 다른 얘기. 그건 내일 그러면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끊임없이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게 많아. 정책뿐만 아니라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얘기하지만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정도로 세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자. 한국의 부동산 시장. 그게 비단 뭐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원주민에 대해서 몰려나가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바꿀 수 있는 세세적인 문제로 한번 저는 이야기를 다양화하고 싶어요. 다양화 구체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나오면 어떻게 얘기하면 야 저애 또 보유세 얘기하러 나왔네.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예비에 더하기 더 중요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얘기들을 좀 더 해볼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도 끝없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부동산 정상화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 맞아요. 진짜 맞아요. 정부의 성패가 달린 문제야. 맞아요. 저는 솔직히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뭐 전쟁도 나고 지금 국내에서 유가 문제라든가 뭐 물가 문제라든가 환율 문제 굉장히 산적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했었어요. 부동산이 또 밀려나갈까 밀릴 봐.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치지 않고 계속 문제 내고 제기를 있습니다, 하고 메시지를.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지치지 않고 그걸 읽고 계속 함께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해도 전쟁 얘기를 해도 오세훈 얘기를 해도 지치지 않고 조불수 얘기를 하는 이 에너지를
여러분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맞아. 네. 예, 이 에너지. 제발. 야, 이 조블쇼에 대한 집착은 대단하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방 부동산은 지금 똥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연결된 이야기라고 그럼요. 수도 없이 얘기를 했죠. 음. 네. 비난을 저는 이제 뭐 지금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글을 SNS에 올리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정책을 만들 때 중점을 어디에 두냐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나의 중점은 무주택자와 서민에 있다. 네. 그래서 수많은 사연이 있을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수많은 사연이 있겠어요. 근데 나는 이거보다도 무주택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옳다 그르다의 차원은 아니고 예. 결국엔 정책을 만들 때는 내가 어디에 더 중점을 주느냐가 핵심인데 네. 거기에 중점을 두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사연들이 뭐 많겠지만 그런 사연들을 다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정책이요 동그래져요. 뭘 할 수가 없게 되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요 이렇게 뾰족했는데 네. 이게 사연을 엄청 들어요. 다 쳐내면 네, 그래서 동그래져서요 정책을 막 발로 차고 다녀. 그러니까 이래 왔단 말이죠. 이럴 거 왜 써? 막 이런 그렇죠. 비판까지. 그래서 예.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래서 왜 국무회의 때도 만약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건 뭐냐면 뾰족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네. 그게 바로 신뢰를 만들고 네. 있다. 이렇게 분명한 것은 투기 목적, 네. 투기 목적의 다주택 네. 또는 투기 목적의 비거주 일주택 네. 또는 고가주택 예. 이걸 타겟팅하는 것은 분명한 거고요. 예. 이게 규제와 관련해서 또는 페널티와 관련해서 실거주 일주택은 네. 그건 당연히 보호해야죠. 그렇죠. 예, 예. 그건 두텁게 예. 보호를 하게 될 겁니다. 정책 방향은 분명하게 있어요. 지금 예,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예. 저희가 보유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전 세계 평균의 절반밖에 안 돼요. 0.33 정도고 실제로 따져보니까 뉴욕이나 도쿄나 상해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더라. 실효세율은 0.15예요, 우리가 보유세. 예, 보유세.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세를 하는 게 맞지 않냐 핀셋으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러니까 어떤 세금이 어떤 성격이 있냐면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도 있지만 교정 과세의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죠. 교정과세. 예, 그러니까 뭐냐면 세금을 도입해서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면 네. 그러면 세금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유세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느냐? 네. 저는 보유세의 가장 큰 역할은 한국에서 투자나 부동산의 투자나 투기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투자나 투기로 집을 살려는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보유세를 도입하면서. 그런데 이게 뭐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내야 돼서 부담이 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뭐냐? 저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보유세를 올리자. 실효세율을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지금 한국에서 막 집을 투자 목적이나 투기 목적으로 사는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면 갈아타기거든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막 계속 갈아탄단 말이죠. 갈아탄다. 예. 예, 레버리지를 쓰면서. 근데 만약에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가 인상되면 여기가 수익률이 떨어져서 예. 내가 목적지를 잃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나 투기 수요가 급격하게 줄 수 있다고 전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과거처럼 일반적으로 모든 보유세를 올리면 조세 저항이 커질 거예요. 그렇겠죠. 특히 선거 앞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근데 저는 정치적 고려를 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세금이라는 게 뭐냐면 수용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오래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든 보유세를 올리면 네. 만약에 다음 정부에서 예, 예. 정권이 바뀌거나 국회의 구성원이 달라지면 보유세는 또 무력화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50억 이상의 아파트만 실효세를 올린다면 네. 그것 때문에 시장의 효율성도 올리고 그렇다면 예를 들면 네. 국회가 구성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국힘이 예를 들어서 다수당이 돼서 네. 그걸 바꾸려면 저항이 커질 거 아닙니까? 왜 부자한테 세금을 깎아주려고 해? 네. 이거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유세의 수용성, 지속 가능성 이걸 여러 가지 그리고 효율성을 감안할 때 전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율을 실효세를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논의 중에서 지금 굉장히 또 저는 이제는 도전받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세금을 올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과세 공시지가만 올리고 공정가액 비율이라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표준 과세 그러니까 기준액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나중에 그러면 그건 또 바뀌어요. 네. 그럼 지속 가능성이 없잖아요. 윤석열 때 바뀌었죠. 그게. 네. 네. 사람들이 그러면요 신뢰를 못 가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실 보유세를 우리가 조정해야 되는데 네. 저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 실효세를 올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책- 그러니까 보유세라고 하는 수단을 네.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는 정책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정책으로 봐야 된다. 또 그렇게 설계가 돼야 된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투기에 의한 네. 또는 부동산에 의한 과도한 기대 수익 네. 이걸 약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또 뭐 저기 그러니까 주식을 포함한 네네네. 생산재 금융으로 이전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세금이 부담이 되면은 이게 새로운 공급 정책이 돼요. 매물을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자산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까지 이렇게 해서 어떤 구조를 바꾸는 정책으로 네. 보유세 문제는 접근을 할 해야 필요가 된다. 있겠다. 이게 무슨 단기적으로 무슨 집값 잡는 수단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정책 목적에 따라서 보유세를 올릴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은 3단계잖아요. 처음에 이제 취득할 때 취득록세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갖고 있는 동안에 보유세가 있는 것이고, 팔고 나갈 때 이른바 뭐 엑시트할 때 양도소득세가 있는 것인데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면 앞뒤는 깎아주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그 중과를 유예하지 않기로 한 거하고는 정책이 엇박자가 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에 3주택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이제 올해 5월 10일부터 계약분에 따라서는 이제 82.5%의 네.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보유세를 올리면 앞뒤는 깎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유세도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미국은 뭐 물론 주별로 틀립니다만 많은 주에서는 취득 가격으로 세율을 매겨서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20만 불짜리 집을 산다. 근데 보유세, 뭐 프로퍼티 텍스 비율이 2%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앞으로 매년 얼마의 세금을 내겠구나. 네. 20만 불짜리에 2% 세금을 매년 내겠구나.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이거죠. 이게 매년 들쑥날쑥하게 변하는데 주로 오르지. 네. 주로 올리잖아요. 네, 세금을. 그러면 주택을 처음 취득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내가 얼마나 세금을 내게 내야 될지를 된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세 정책을 개편하려면 그냥 세율을 높이는 것 갖고는 안 되고 네. 정책을 치밀하게 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집값 확 떨어지게 다 높여 그냥 보유세도 올리고 취득세, 양도소득세도 지금 단계를 유지하고 네. 그러면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던 거 보유세가 부담돼서 팔고. 팔면 근데 양도소득세를 뭐 소득 구간별로 해서 또 내야 되고.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45%까지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 한 돈 갖고 어디 가서 내가 살던 그런 종류의 집을 살 살 수가 수가 없어. 없다. 세금 내고 나면. 그러면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유세 올리면 집값 떨어진다는 거는 단순 논리고 정책을 논리적으로 보유세 올리면 앞뒤는 깎아주는 좀 치밀한 정책 구상이 설계가 필요하지 필요하다.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네. 그러니까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논의의 문제니까. 네. 그래서 동그래진 거예요. 이 논의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번도 보유세가 제대로 정착된 적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예. 저는 그냥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네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할 건 해야 된다. 자꾸 시장을 얘기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 말씀하신 것들을 다 고려하다 중요하죠. 그러다 보면 또 동그래진단 말이에요. 네. 예. 정리해 주세요. 장윤선 기자 즐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 즐기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다시 잡아서 부동산만 한번 보유세만 가지고 예, 한번 세게 그래서 한번 중요합니다. 해보자. 예.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예. 세제도 종합적으로 보고 그렇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실거주 1주택은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 거고요. 예, 고가 뭐 투기 목적인 또는 고가 네. 또는 다주택 이런 걸 탁 타겟팅해서 네. 설계해야죠. 예. 그러면 막 국민들도 납득할 거예요. 11시 4분 지나고 있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 나도 홍보할 거 있었는데. 잠시만요. 댓글 먼저 좀. 예. 시청자 우선주의. 네. 애청자 우선주의. 예. 자, 예지님께서 고가주택 보유세 인상해야 합니다. 하댕TV님은 보유세와 함께 다른 게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조선제일X 모직은 구간에 따라 보유세를 올리면 되지 않나요? 뭐 이런 곽삼철님은 비싼 집 다주택에 한해서 하면 되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소피아 썬님은 부동산 정책을 10년에서 20년 단위로 바꿀 수 없게 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권이 교체되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라는 의견들 참 의미 있는 주셨습니다. 말씀.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향해 내린 결단, 단순한 매각 권유가 아닙니다. 단순 압박을 넘어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고 정책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천명입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건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라는 말처럼 강제 매각 압박 대신 치밀한 세제와 금융정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실용적 접근을 선언한 겁니다. 다주택을 유지하는 것은 공직자의 자유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로 공직 사회의 기강도 바로 섰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정작 정책을 집행해야 할 내각과 공직자들이 규제의 문법에 갇혀 세제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해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의 결단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시장에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던져 부동산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부동산 안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세상에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댓글로 화력을 보태주세요.